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한 이후 농장주들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우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기 때문이죠. 농장주들은 돼지를 다시 키워서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살처분된 돼지는 총 36만여 마리. 하루아침에 돼지를 묻은 260개 농가는 모든 수입이 끊겼습니다. 축사시설을 신축하는데 수십억 원의 빚을 냈는데 당장 이자 낼 비용조차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죠.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 어떠한 그 보상 체계도 없는 그냥 망무원의식 살처분을 한 이후로서는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이 때문에 농가들은 최대한 빨리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좀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석 달 가까이 잠잠하지만 야생 멧돼지에게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주와 철원에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돼지를 다시 들이기 전 농가의 방역 조치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2달 가까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계속 멧돼지가 계속 나와서 어떻게 날짜를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살처분 5개 지역 중에 김포, 강화에는 멧돼지가 아예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를 핑계로 재입식을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농가가 요구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농림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 살처분했던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른 응당한 대응인 운영 손실금을 하루빨리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자가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 요구안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을 때도 두루뭉술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혹시 반영되시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석 달 가까이 잠잠한 상황. 피해 구제와 출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해 포천시는 전철 7호선 유치라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는 사통팔달 포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포천시정의 가장 큰 성과는 단연 전철 7호선 유치가 꼽힙니다. 포천 시민 13,000여 명은 지난해 1월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정부의 전철 7호선 예비 타당성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포천 전철 7호선을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양주 포천 구간은 2027년 개통이 목표로 공사가 끝나면 포천시청에서 서울까지 전철로 연결됩니다. 포천은 이제 전철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는 이 압축된 도시로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차기 다음 세대들을 넘겨줄 때는 모든 것이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그런 남북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도시로서. 지난 2018년 12월 착공한 포천 화도고속도로 사업은 토지 보상 예산으로 국비 660억 원이 배정됐고 수원산 터널은 올해 초 사업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포천에서 잠실 환승센터로 가는 잠실행 고속버스와 인천공항행 버스가 개통됐습니다. 시는 올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4호선 등 철도 유치 사업과 포천 공항 유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게 먼저 발달해야지만이 도시가 성장하는데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더 빠른, 더 신속한 그리고 더 나은 그런 환경의 교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공항 유치 사업은 입지조사부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지가 군사지역이다 보니 국방부와 군부대 측 협의가 필요한데 군사훈련 등으로 방문 일정을 잡기조차 쉽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11월 착수한 관련 용역은 올 12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2021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철 4호선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포천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천 4호선 노선 방향을 건의했고 내년에 정부의 관련 고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는 장기적인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올해는 흰 쥐띠의 해입니다. 평소 쥐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과거 우리 선조들은 쥐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탈바꿈하기도 했습니다. 쥐의 변화상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세기 초 그려진 병풍입니다. 꽃과 나무, 새들 사이에 쥐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 쥐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임신 기간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고 출산 후에도 며칠 안 지나서 또 다시 임신할 수 있을 정도로 번식력이 높은데 우리 민속에서 그러한 번식력을 보고 쥐는 다산을 의미했고 농경 사회에 있어서 다산은 풍요를 상징했거든요. 선조들은 또 쥐 부적을 붙여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쥐가 현대에 와서는 좀 더 친숙한 이미지의 동물로 자리매김합니다. 애니메이션과 각종 캐릭터에 등장한 쥐의 모습들, 귀엽고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전 전통 사회는 다르게 요즘 세대들에게 있어서 쥐는 귀엽고 친근한 존재의 이미지화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쥐가 우리 문화에서 좋은 동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한때 쥐는 전염병을 옮기는 주범으로 지목돼 대대적인 퇴치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쥐 뱃살이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나 학교에서도 쥐를 잡으려고만 했죠. 국립민속박물관이 연말 연시마다 개최하고 있는 12지 동물 특별전. 올해는 쥐의 해를 맞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쥐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3월 1일까지 서울 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설을 맞아 이주 여성들이 한국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맞는 새해가 낯설지만 한국의 명절 문화를 배우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호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의 한 대학 구내 식당. 이주 여성들이 전통 의상을 곱게 입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만두 빚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만두 소를 채우며 정성껏 만두를 빚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요거를 꼭꼭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살짝. 한 번 더. 입맛에 따라 김치만두, 고기만두의 모양도 각기 다르지만 만두 빚는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 명절 음식에 흠뻑 빠집니다. 특히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맞는 새해라 낯설고 외롭지만 이주 여성들이 함께 했기에 더욱 즐겁습니다. 그런 이민자들이 같이 한 테이블에 이렇게 모여서 만들기 할 때도 되게 신기하고 되게 재미있었고 보니까 모양도 다 다르고 청소꽃 그런데 청소꽃 다 해주는 것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만두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어서 동그랗게 하는 거 대학을 선진한다고 들어서 그걸 1년 처음 날에 같이 식구들한테 먹는 거 그거 너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국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엽서에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읽으며 그리운 부모 형제 모습을 잠시나마 그려봅니다. 명절할 때 그리고 아기 아플 때 엄마 만약에 옆에 같이 있으면은 많이 행복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은 혹시 잘 지내고 있지? 네. 나는 걱정하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잘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어요.
신한대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의정부와 동두천, 연천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 100여 명이 참여해 한국 명절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 글로벌화 되려고 그러면은 이주민들을 가족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글로벌화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 만두빚기 행사를 마련한 신한대는 내년부터 해마다 이주 여성을 위한 체험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머나먼 고향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이주 여성들. 설 명절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주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종합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대체 공휴일인 27일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정상 수거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 26일 집중 수거하고 대형 폐기물의 경우 연휴 기간 종료 후에 일제히 수거합니다. 또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상황반과 쓰레기 긴급 수거를 위한 기동 처리반 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주시는 또 명절 기간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응급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보건소 진료대책상황실은 감염병 환자나 응급 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치료와 후송 등을 지원합니다. 설 연휴 대체 공휴일인 27일까지 양주 시내 진료기관 16개소와 약국 36개소가 일자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이용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는 설 연휴 기간인 27일까지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연휴 때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민원 발급 창구는 시청 민원실, 신북면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우리병원 등 5곳입니다. 또 소흘농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25일은 쉽니다. 의정부시는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의정부 경전철을 새벽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25일부터 26일 이틀 동안 전철 1호선 회룡역에서 환승하는 시민들을 위해 심야 임시 열차를 투입하고 종착역 기준 다음 날 오전 1시 31분까지 총 16회 연장 운행합니다. 또 귀성객 등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과 역사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명절 기간 특별 비상근무를 통해 상황 발생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기후 변화에 따른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열대성 작물인 멜론 농가를 확대합니다. 양주시는 지난해 멜론을 농가의 신소득 작물로 도입해 2개 시범사업 농가 등 총 18개 농가에서 멜론을 재배했습니다. 그 결과 1개 농가에서 2,4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30여 농가에서 멜론을 재배할 예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급식 시장 납품뿐 아니라 군납과 직거래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중증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사람 간의 전염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백신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시군의 조치 현황 등을 공유하고 설 연휴와 중국 춘절 대비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2일 기준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